오빠는 저를 정말 사랑한 적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미수가 나는 역시 대답 당장 대답해. 그 천한 다방 아가씨를 선택할 거야? 아니면 판사가 될 거야? 어머니, 미숙이는 천하지 않아요. 착한 애예요. 착해? 좋은 집안 규수. 고시 지망생과 다방 아가씨의 사랑. 40년 만에 사랑의 고백. 겁쟁이였던 나, 순수했던 그녀. 사람의 마음은 하나만 담는 게 아니라는 걸 40년이 지난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옷깃이 다 젖어버렸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려는데 문틈에 끼워진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 빗물에 번진 글씨. 하지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보내는 사람 미숙이 언니. 심장이 쿵 하고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이름.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던 이름. 그 이름이 지금 빗물에 젖은 종이 위에서 나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봉투를 열면 40년 동안 꽁꽁 닫아뒀던 내 마음의 문까지 함께 열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면서도 봉투는 계속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놓으면 사라질 것처럼. 거실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와 손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 40년을 쌓아온 내 삶. 하지만 이 봉투 하나가 그 모든 평화를 흔들 것만 같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탁상 전등을 켜니 봉투의 윤곽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우표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직접 가져다 놓은 겁니다. 누가? 미숙이가? 아니면 미숙이를 아는 누군가? 손끝으로 봉투를 쓰다듬었습니다. 종이가 낡아서 조금만 힘을 줘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뜯으려다 멈췄습니다.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적혀 있을까? 원망? 후회? 아니면 내가 평생 외면했던 진실? 아니야. 그냥 옛날 친구가 보낸 인사 정도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들렸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켜놓은 라디오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대 그리고 나 낙엽 떨어진 그 길을 정답게 걸었던 그대 그리고 나 1980년대 유행가. 그 시절 은하수 다방에서 매일 같이 흘러나오던 노래. 순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주황색 형광등빛 조명 아래 낡은 라디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연을 적던 그녀. 커피잔을 내밀 때마다 수줍게 웃던 그 눈빛.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건넨 그 말. 라디오 가끔 들어주세요. 사연은 잊지 마세요. 미숙. 이름을 부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일까요? 40년이나 지났는데 왜 지금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나는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떨림 없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뜯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저녁 드세요. 된장찌개 식어요. 나는 황급히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비밀처럼. 응, 금방 갈게. 아내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는 다시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는 40년 동안 열지 못한 마음이 그리고 이제 막 열리려는 한 통의 편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무얼 먹고 있는지 무슨 맛인지 아내의 말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밥도 안 드시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봉투 생각뿐이었습니다. 서랍 속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뭘까? 원망일까? 그리움일까? 아니면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아내는 곤히 잠들어 있는데 나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인가 3시쯤인가.
더 이상 궁금하여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서재로 가서 불을 켰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미숙이와 내가 함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우리는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아직 가지고 있었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미숙. 우리 동네에서 함께 자란 소꿉친구. 골목 대장이던 나를 따라다니며 웃던 그 아이. 중학교 때 갑자기 가정이 어려워져 학교를 그만두고 떠났던 그 친구. 그리고 15년 후 은하수 다방에서 다시 만난 우리. 하지만 그때의 미숙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다방 아가씨.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천하게 보는 그런 직업. 나는 판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던 곳이 지망생이었고 그녀는 다방 아가씨였습니다. 세상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아니, 내가 스스로 갈라놓았습니다. 편지를 펼치려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숙아 미안해. 1970년. 내가 13살, 미숙이가 11살이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가난했습니다. 비포장 신장로길 좁은 골목길, 좁은 단칸방들, 공동 화장실. 하지만 그 속에서 아이들은 행복했습니다. 나는 골목 대장이었습니다. 싸움도 잘했고 공부도 제일 잘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나를 보면 저 녀석은 커서 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미숙이는 우리 집 옆집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구멍가게를 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도와주며 생계를 도왔습니다. 미숙이도 공부를 곧잘 했고 마음이 순수한 착한 아이였습니다. 나와 미숙이는 학교 숙제도 함께하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준성 오빠, 공부 어려워요? 이 정도는 쉬워. 대단해. 오빠는 나중에 꼭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미숙이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오빠. 나는 우산을 펼쳐 미숙이 머리 위에 씌워줬습니다. 같이 가자. 고마워, 오빠. 우산 하나에 둘이 들어가니 어깨가 다 젖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미숙이 집 앞에 도착하자 미숙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나중에 크면 우리 결혼할까?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보야. 우린 오빠 동생이잖아. 그래도 좋은데? 미숙이는 볼을 붉히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얼마 후 미숙이네 집에 빚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미숙이 아버지가 친구 빚을 보증 섰다가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이 집은 압류됩니다. 그들은 물건마다 붉은 딱지를 붙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미숙이 어머니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숙이네 가족은 한밤중에 남몰래 동네를 떠났습니다. 나는 골목 끝에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숙이는 뒤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을 흔들고 싶었지만 흔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준성아, 앞으로 미숙이네 집 애들이랑은 어울리지 마라. 빚쟁이 자식들이랑 놀면 너도 이미지가 나빠진다. 하지만 엄마. 하지만은 무슨. 넌 판사 될 애야. 주변 관리 잘해야 돼. 그날 이후 미숙이 소식은 끊겼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1985년. 나는 28.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년째 도전이었습니다. 가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오후만 되면 휴식을 위해 다방에 가곤 했습니다. 몇 시간씩 버티며 공부하는 중 커피 한 잔은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은하수 다방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들어 소리나는 쪽을 향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파마머리에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
그녀가 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숙이? 준성 오빠? 1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가움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손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이 변해 있었으니까요. 나는 고시 지망생,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 그녀는 다방 아가씨, 사람들이 천하게 보는 직업. 미숙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뭘로 드릴까요? 존댓말이었습니다. 예전에 오빠는 사라지고 손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커피. 네. 그녀는 돌아서서 커피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하필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여기요. 고마워. 15년 만에 재해치고는 너무 차가웠습니다. 미숙이는 다른 손님을 응대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계속 내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률책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한 줄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뭐하고 살았을까? 왜 하필 다방에서 일하게 됐을까? 1시간쯤 지났을까?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고 다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야 미숙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에요. 응. 그러게. 오빠는 내가 가져온 두툼한 책을 보고 무슨 공부하세요? 응. 고시 공부 벌써 5년째야. 대단해요. 역시 오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숙아,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가족들은? 아버지는 술만 드시고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오빠는 서울로 돈 벌러 갔는데 소식이 없어요.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하지만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은하수 다방에 갔습니다. 커피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숙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마 그 마음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제 귀에 울려왔으니까요. 주변 관리 잘해야 돼. 넌 판사 될 애야. 매일 오후 3시. 나는 어김없이 은하수 다방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숙이는 언제나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볼 때만큼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반가움과 슬픔이 동시에 담긴 그런 눈빛. 오늘도 커피요? 응. 알겠습니다. 미숙이는 커피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턴트 원두를 스푼으로 떠서 뜨거운 물에 타고 설탕 1스푼, 프림 조금, 그리고 정성스럽게 저어서 내밀었습니다. 여기요. 고마워. 처음 며칠은 그렇게 짧은 대화만 나눴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말이 늘었습니다. 오빠, 공부 잘 돼요? 글쎄, 오늘은 좀 안 되네. 힘들죠? 응. 근데 해야지. 오빠는 꼭 합격할 거예요. 어릴 때부터 똑똑했잖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안면이 있는 분들을 만나면 의례적인 말로 응원하는 것이 느껴지지만 미숙이는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우산 없이 다방에 들어갔더니 미숙이가 수건을 건넸습니다. 많이 젖었네요. 감기 걸리겠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잠깐만요. 미숙이는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마른 셔츠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라도 입으세요. 손님 거예요. 아니, 괜찮아. 제발요. 감기 걸리면 공부 못 하잖아요. 나는 할 수 없이 셔츠를 받아 화장실에서 갈아입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미숙이가 한쪽 구석에서 젖은 셔츠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야, 그건 내가 할게. 괜찮아요. 금방이에요. 미안해. 뭐가요? 오빠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빠잖아요. 15년이 지났어도 나이를 먹었어도 미숙이에게 나는 여전히 오빠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미숙이를 동생으로만 대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냉혹했으니까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만난 고시 동기가 말했습니다. 준성이, 요즘 은하수 다방 자주 간다며? 응. 조용해서 공부하기 좋더라. 거기 아가씨 예쁘지? 미숙이?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야, 솔직히 말해봐. 찝쩍거리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난 공부만 해. 그래? 근데 조심해. 다방 아가씨들 원래 남자 후리는 게 일이잖아. 특히 우리 같은 고시 지망생한테는 더하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다방 아가씨는 그렇고 그런다던데.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다방에 갔을 때 미숙이가 물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뭔가 있어요. 그냥 공부가 안 돼서. 그럼 제가 커피 더 진하게 탈게요. 힘내라고. 미숙이는 평소보다 원두를 더 많이 넣어 진한 커피를 탔습니다. 여기요. 오늘은 특별히 설탕도 더 넣었어요. 고마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고 쌉싸름했습니다. 맛있다. 다행이다. 미숙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동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방 아가씨들 원래 남자 후리는 게 일이잖아. 아니야. 미숙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동기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다방에 갔더니 낯선 남자가 미숙이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오늘 퇴근하고 저랑 밥이나 한번 먹어요. 죄송합니다. 바빠서요. 뭐가 바빠? 다방 아가씨가? 손님 곤란합니다. 남자는 비웃으며 돈을 던지듯 놓고 나갔습니다. 미숙이는 그 돈을 주우며 눈물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저런 놈들 신경 쓰지 마. 자주 있는 일이에요. 다방 아가씨한테는 다들 그래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숙아, 오빠, 저는요? 미숙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요. 오빠 앞에서. 왜? 이런 일 하는 제가 오빠한테는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사실이에요. 오빠는 판사 될 사람이고 저는 그냥 다방 아가씨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천한 여자예요. 미숙아. 나는 미숙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는 천하지 않아. 절대로. 하지만 세상이 뭐라든 나한테는 내가 여전히 그때 그 미숙이야. 알겠어? 미숙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로의 말일 뿐이라는 걸, 진심이 아니라는 걸. 왜냐하면 나도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으니까요. 미숙이와 함께 있으면 행복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만약 누가 보면 어떡하지? 만약 어머니가 알면 어떡하지? 나는 겁쟁이였습니다. 미숙이를 좋아하면서도 그 마음을 숨기는. 어느 날 은하수 다방에 새로운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30대 중반의 남자. 비싼 시계를 차고 최신형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아무거나. 내가 잘하는 걸 가져와. 남자는 미숙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왠지 기분 나쁜 시선이었습니다. 미숙이는 재빨리 커피를 타서 내놓고 다른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날 이후 매일 다방에 나타났습니다. 미숙 씨, 오늘 참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저녁에 시간 있어요? 좋은 데 가서 밥 먹어요. 죄송합니다. 바빠서요. 뭐가 바빠요? 다방 아가씨가. 나 돈 많이 있어. 미숙이는 대답하지 않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나설 수 없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며칠 후 그 남자가 다방 주인과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사장님, 미숙 씨 괜찮은 것 같은데
저한테 소개 좀 시켜줘요. 김 사장님, 그 애는 좀 까다로워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얼마면 돼요? 글쎄요. 나는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김 사장이라는 남자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너는 누군데? 미숙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 웃기네. 다방 아가씨 편을 드는데 기둥서방이야. 너도 미숙이한테 찝적대는 거야? 말 조심하세요. 왜? 사실이잖아. 다방 아가씨가 뭔데 이렇게 호들갑이야. 주먹을 날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가 달려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제발요. 미숙이의 눈빛이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이 다방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김 사장은 이미 나간 뒤였습니다. 미숙아, 괜찮아? 네. 자주 있는 일이라. 그런 놈한테 당하면 안 돼. 하지만 저는 다방 아가씨예요. 손님이 그렇게 대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아.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누구에게나. 미숙이는 울먹였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하지만 오빠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무슨 소리야? 오빠는 밖에서 저를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 다방에서만 보잖아요. 그것도 사람들 눈 피해서.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나는 미숙이와 다방 밖에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할 것 같았습니다. 미숙아, 그게 괜찮아요. 이해해요. 오빠는 판사 될 사람인데 다방 아가씨랑 어울리면 안 되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오빠는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 사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미숙 씨, 이거 받아요. 죄송합니다. 왜?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냥 받을 수 없어요. 난 진심이에요. 미숙 씨, 나랑 사귀어요.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미숙 씨 부모님 빚도 내가 다 갚아줄게요. 그 말에 미숙이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알아요. 미숙 씨 아버지가 보증 때문에 빚이 많다는 거. 내가 다 해결해 줄게요. 그러니까 나랑 사귀어요. 미숙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드러난 것이 창피해서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사장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람 그만 괴롭히세요. 너 또 왔어? 너는 미숙 씨랑 무슨 사이야? 친구예요. 친구? 하, 웃기네. 친구면 친구답게 도와줘. 미숙 씨 빚 갚아줄 수 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못 갚지? 너는 고시생이라며. 돈 한 푼 없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 김 사장은 미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숙 씨, 생각해봐요. 나는 진심이에요. 미숙 씨 가족 다 편하게 살게 해줄게요. 미숙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제가 생각 좀 해봐도 될까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진짜 저 남자를 생각하는 건가? 김 사장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생각해요. 나 기다릴게요. 그는 명함을 놓고 나갔습니다. 다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미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숙아, 설마 진짜 저 남자 생각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야, 오빠는 몰라요. 우리 집이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는 매일 술만 드시고 엄마는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세요. 그래도 저런 남자한테? 그럼 어떡해요? 오빠가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나도 부모님 용돈 받아 쓰는 처지였으니까요. 미안해. 아니에요. 오빠 잘못 아니에요. 저도 생각 좀 해볼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숙이를 잃는 건가? 돈 때문에? 내가 무능해서.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준성아, 너 이번에는 꼭 붙어야 한다. 알았지? 네, 어머니. 그리고 말이다. 내가 판사 되면 좋은 집안 딸 소개받을 수 있어. 어제 친구 만났는데 큰 기업 회장 딸이 너 같은 사람 찾는데. 어머니, 저는 아직 뭐가 아직이야? 너 나이가 몇인데? 빨리 좋은 집안 며느리 드려야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준성아, 이상한 여자들이랑 어울리지 마. 특히 다방 아가씨 같은 애들. 알았지? 네. 그날 오후 다방에 가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미숙이를 선택할 용기도 포기할 용기도. 나는 그저 겁쟁이였습니다. 사흘 동안 다방에 가지 못했습니다. 공부에 집중하려 했지만 도서관에 앉아 있어도 미숙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혹시 김 사장한테 연락했을까? 넷째 날 결국 다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미숙이가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미숙아, 오빠, 왜 이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른 아가씨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숙이가 사흘 동안 밤새 울었어요. 오빠 안 오신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아, 미안해. 내가. 괜찮아요. 오빠도 바쁘시잖아요. 김 사장한테는 뭐라고 했어? 미숙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직 대답 안 했어요. 정말? 네. 하지만 곧 대답해야 할 것 같아요. 기다려. 조금만. 왜요? 뭐가 달라져요? 나도 곧 시험이야. 이번엔 꼭 붙을 거야. 그럼 뭐요? 오빠가 저를 도와줄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을까? 판사가 되면? 하지만 판사 월급으로 미숙이네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오빠는요, 저랑 정말 함께 할 수 있어요? 오빠 어머니가 허락하실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벽.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준성아, 앉아봐라.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내가 요즘 은하수 다방에 자주 간다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동네 사람들 말이 많더라. 내가 그 다방 아가씨랑 친하다고. 그냥 커피 마시러 가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는 다 알고 있다, 다 알아. 어머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미숙이라는 애, 옛날에 우리 옆집 살던 애 맞지? 네. 보증 때문에 야반도 주한 집 딸이잖아. 그 애가 지금 다방에서 일한다며? 네. 하지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다방 아가씨가? 준성아, 정신 차려라. 그런 애들은 남자 후리는 게 일이야. 어머니, 미숙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좋은 애면 왜 다방에서 일해? 제대로 된 집안 딸이면 대학이라도 갔겠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거예요. 그게 변명이 돼? 준성아, 너는 판사 될 애야. 판사가 다방 아가씨랑 결혼하면 돼? 웃음거리 되는 거야. 어머니는 신분만 보세요? 신분이 중요하지. 세상이 원래 그래. 너는 내 위치를 지켜야 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미숙이는 착한 애예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애라고요. 그래서 뭐, 착하면 다야? 준성아, 엄마는 내가 좋은 집안 며느리 데려오길 바란다. 그래야 내 미래도 탄탄하고 우리 집안도 올라가는 거야.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넌 지금 뭘 몰라서 그래. 나중에 후회할 거야.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그 다방에 가지 마라. 알았지? 대답해. 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싸울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정말 겁쟁이야. 어머니한테도 맞서지 못하고 미숙이한테도 솔직하지 못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방에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감시하셨으니까요. 대신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아니, 몰두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미숙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혹시 김 사장한테 대답했을까? 열흘째 되던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우연히 김 사장을 봤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미숙이 드디어 승낙했어. 다음 주에 부모님 만나기로 했다고.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가 승낙했다고? 나는 책을 덮고 도서관을 뛰쳐나갔습니다. 은하수 다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미숙이가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미숙아, 오빠, 김 사장한테 승낙했다며? 미숙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내가 직접 들었어. 정말이야?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오빠는 몰라요. 우리 집이 얼마나 힘든지. 돈 때문이야? 돈 때문에 저런 남자를 선택하는 거야? 그럼 어떡해요? 오빠가 뭘 해줄 수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말만 해요. 기다리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미숙아, 오빠도 저를 진짜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빠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포기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오빠는 저를 사랑해요? 마침내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나를 향한 마지막 질문.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세 글자가. 미숙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오빠도 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였어요. 사랑은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럼 말해봐요. 저를 사랑한다고.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오빠 어머니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겁이 났으니까요. 미숙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저도 제 길을 가야겠어요. 미숙아, 제발 가주세요. 나는 다방을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겁쟁이야.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못하는. 그날 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준성아, 다음 주에 선 보러 가자. 좋은 집안 딸이야. 네, 어머니. 나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숙이를 포기한 것입니다. 2주 후 사법고시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수험번호들 사이에서 내 번호를 찾았습니다. 있었습니다. 합격. 5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환호하고 껴안고 울고 있었지만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합격했구나. 이제 판사가 되는 거구나. 하지만 마음 한쪽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자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준성아, 장하다. 정말 잘했다. 우리 아들 판사 된다. 친척들이 몰려왔습니다.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나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준성아, 사법연수원 들어가기 전에 선 보러 가자. 약속 잡았다. 네. 좋은 집안이야. 아버지가 큰 기업 사장이시고 딸도 좋은 대학 나왔어. 네.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맞선을 보러 갔습니다. 상대 여자는 괜찮았습니다. 예쁘고 교양 있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미숙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맞선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때? 괜찮지? 네.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했다. 내가 마음에 든데 잘해봐라. 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숙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정말 김 사장과 결혼 준비 중일까? 새벽 6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옷을 입고 집을 나갔습니다. 은하수 다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다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이었으니까요. 다방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해가 떠올랐습니다. 9시쯤 되자 다방 주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 이렇게 일찍 왜 오셨... 미숙이 아직 안 왔나요? 미숙이요? 미숙이 어제 그만뒀어요. 뭐라고요? 김 사장님이랑 결혼하기로 해서 다방 그만뒀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결혼해요? 다음 달이래요. 부모님도 다 만나셨대요.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미숙이 집 주소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동네를 뛰어다니며 미숙이 집을 찾았습니다. 옛날 살던 집 근처, 다방 근처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우연히 다방 앞을 지나가는데 미숙이가 보였습니다. 미숙이는 놀라 돌아봤습니다. 오빠, 미숙아 정말 결혼해? 네. 왜? 정말 그 남자 사랑해? 사랑은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미숙아, 오빠, 저는 이제 지쳤어요. 가난도, 무시당하는 것도, 오빠 기다리는 것도. 기다려줘. 내가 사법연수원 마치면. 그럼 뭐예요? 오빠 어머니가 허락하실 것 같아요? 오빠도 저를 당당하게 데려갈 자신 없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역시 그러네요. 저는 이제 가볼게요. 미숙아. 나는 미숙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오빠 저를 정말 원해요? 그래. 그럼 지금 당장 저를 데려가요. 오빠 어머니한테 가서 저랑 결혼하겠다고 말해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겁이 났으니까요. 미숙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역시 안 되는군요. 오빠도 저도. 미숙아, 행복하세요, 오빠. 좋은 사람 만나서 판사 되시고 훌륭하게 사세요. 너도 행복해. 그 말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미숙이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나도 뒤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일주일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미숙이 없는 삶이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3시. 나는 여전히 서재에 앉아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읽지 못했던 그 편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읽어야 했습니다.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 군데군데 번진 자국. 눈물의 흔적. 깊은 숨을 쉬고 미숙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준성 오빠.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손이 너무 떨려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쓰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오빠, 저는 오빠를 사랑했어요. 어릴 때부터요. 골목에서 같이 놀던 그때부터. 오빠가 우산을 씌워주던 그 비 오는 날, 저는 이미 오빠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크면 우리 결혼할까? 라고 물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건 그냥 한 말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15년 후 은하수 다방에서 오빠를 다시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왜 하필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만났을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다방 아가씨. 사람들이 천하게 보는 직업.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선택할 수 없었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매일 오빠가 오길 기다렸어요. 오후 3시만 되면 계단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오빠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오빠한테 커피 탈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설탕을 한 스푼 넣을 때마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라디오에 사연을 썼던 거 기억하세요? 읽히면 안 되는 사연이라고 했던 거.
그 사연에 이렇게 썼어요. 은하수 다방에 매일 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판사가 될 사람이고 저는 다방 아가씨예요. 신분도 처지도 다르지만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은 죄인가요? DJ가 읽어줄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읽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럼 오빠가 제 마음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김 사장이 나타났을 때 처음엔 거절했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저는 오빠밖에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오빠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기다리라고만 했죠.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러다 들었어요. 오빠가 선을 본다는 걸? 좋은 집안 규수랑. 그때 알았어요. 오빠한테 저는 그저 불쌍한 옛날 친구일 뿐이라는 걸. 사랑이 아니라 동정이었다는 걸. 그래서 결심했어요. 저도 제 길을 가겠다고. 하지만 오빠, 고백할게요. 저는 김 사장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에 파혼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사는 건 돈이 필요해서 가족을 위해서 결혼하려고 했지만 막상 결혼식이 다가오니까 숨이 막혔어요. 김 사장 얼굴이 아니라 오빠 얼굴이 계속 보였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결혼식 전날 밤에 부모님은 엄청 화내셨어요.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받았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공장에 취직했어요. 기숙사 방은 좁았지만 라디오는 있었어요. 밤마다 라디오를 들으며 오빠를 생각했어요. 어느 날 오빠 사연이 라디오에서 나왔어요. 은하수 다방 미숙 씨에게 매일 커피를 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합격하면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울었어요. 기숙사 언니들이 왜 우냐고 물었지만 대답 못했어요. 오빠도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저도 결혼했어요. 공장에서 만난 남자와. 그 사람은 가난했지만 착했어요. 저를 소중히 대해줬어요. 딸도 낳았어요. 이름은 은하라고 지었어요. 은하수 다방의 그 시절을 잊지 않으려고요. 오빠를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순 없었어요. 커피를 탈 때마다,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비가 올 때마다 오빠가 생각났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사고였어요. 딸도 시집 보냈어요. 이제 저는 혼자예요. 병원에서는 길지 않다고 해요. 암이래요. 이미 많이 퍼졌대요. 그래서 이 편지를 씁니다. 40년 동안 하지 못한 고백을요. 오빠, 저는 오빠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이 마음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가정 꾸리시고 훌륭한 판사 되시고 존경받으며 사시길 바라요.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저를 생각해 주세요. 은하수 다방에서 오빠한테 커피 타주던 그 여자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할게요. 오빠가 마지막으로 다방에 왔던 그날 제가 건넨 커피에 설탕을 3스푼 넣었던 거 기억하세요? 1스푼은 사랑해요. 1스푼은 행복하세요. 1스푼은 잊지 마세요. 그 3가지 마음을 담아서요. 오빠가 왜 이렇게 달아? 라고 물었을 때 차라리 그때 말할 걸 그랬어요. 제 마음이 들어가서 그래요 라고. 하지만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말할게요. 사랑했어요. 준성 오빠. 평생. 미숙이가 편지를 다 읽고 나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40년 동안 외면했던 진실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미숙은 나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평생을. 하지만 나는 그 마음을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세상이 두려워서. 어머니가 무서워서. 나는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사랑보다 출세를 택했고 진심보다 체면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평생 이 후회를 안고 살게 됐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미안해. 뭐가요? 내가 평생 다른 여자를 사랑했었나 봐. 아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내 옆에 앉았습니다. 알아요. 뭐? 당신 가끔 잠꼬대 했어요. 미숙아라고. 처음엔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네요. 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당신이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저 마음 한쪽에 그 사람이 남아 있었던 거죠. 용서해 줄 수 있어? 용서할 게 뭐 있어요. 사람 마음이 원래 그런 거죠. 당신은 저를 행복하게 해줬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아내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한테 가보세요. 인사라도 하세요. 고마워. 그날 아침 나는 미숙의 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편지와 함께 온 연락처로요. 여보세요. 은숙 씨 맞으시죠? 저는 준성입니다. 아, 준성 오빠. 기다렸어요. 언니 편지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미숙 씨는 어디에서 사세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는 작년 봄에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편지를? 언니가 유언으로 남겼어요. 1년 후에 전해달라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언니 뜻이니까 지켰어요. 그랬군요. 오빠, 언니 산소 찾아뵐래요? 네, 꼭 가보고 싶어요. 며칠 후 나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꽃다발을 들고 은숙 씨가 산소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쪽이에요. 산을 조금 올라가니 작은 무덤이 보였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 고 김미숙.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숙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해. 40년이나 늦었어. 은숙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언니가 오빠 이야기 많이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계속. 뭐라고 하던가요? 준성 오빠는 행복할 거야.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오빠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응원했어요. 끝까지. 제가 비겁했어요. 미숙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언니는 행복했대요. 오빠를 사랑했던 그 시간이 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가슴 속에는 40년 동안 묻어뒀던 사랑이 이제야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어땠어요? 후련해.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네요. 거실로 들어가니 손자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우리 손주.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게 내 삶이었습니다. 아내, 자식, 손자.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 하지만 한쪽 구석에는 늘 미숙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괜찮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만 담는 게 아니라는 걸. 저녁을 먹고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미숙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아내가 들어와 사진을 보았습니다. 예쁘네요. 응. 착한 사람이었어. 당신을 많이 사랑했나 봐요. 나보다 더. 아내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편안해요? 응. 40년 만에. 그날 밤 라디오를 켰습니다. 깊은 밤 음악 프로그램. DJ가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건 참 신기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고 때로는 40년이 지나서야 전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980년대 은하수 다방의 미숙 씨와 준성 씨 이야기입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미숙 씨는 평생 준성 씨를 사랑했고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40년 후 준성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준성 씨는 이제 미숙 씨의 마음을 알게 됐고 뒤늦게나마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그대 그리고 나입니다. 미숙 씨와 준성 씨, 그리고 말하지 못한 사랑을 안고 사는 모든 분들을 위해 보내드립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40년 전 은하수 다방에서 매일 듣던 그 노래. 나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수가 들리니? 우리 노래야. 며칠 후 우편으로 작은 소포가 왔습니다. 은숙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열어보니 낡은 라디오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하수 다방에 있던 바로 그 라디오. 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준성 오빠, 언니가 평생 아꼈던 라디오예요. 오빠가 보관하시면 좋겠어요. 언니가 그랬어요. 라디오는 마음이 닿는 길이라고. 오빠한테 전해주고 싶었나 봐요. 라디오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플러그를 꽂고 스위치를 켰습니다. 지지직. 잡음이 들리더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작동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마치 미숙의 마음처럼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 오후에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라디오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라디오란다. 신기하다. 켜봐도 돼요? 그래. 손주가 스위치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손주가 신기한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노래네요. 좋다. 그치? 할아버지도 예전에 이 노래 많이 들었어. 누구랑요? 소중한 사람이랑.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 그럼 못 만나요? 응. 이제는 못 만나. 슬프겠다. 손주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마음속엔 있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마음속엔 있지. 그날 밤 다시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미숙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숙아, 우리 손주가 그러는데 마음속에 있으면 괜찮대. 맞는 말 같아. 너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40년 동안 외면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라디오에서 음악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대 그리고 나는 커피를 한 잔 탔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3스푼 넣었습니다. 한 스푼은 사랑했어요. 한 스푼은 미안했어요. 한 스푼은 고마웠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하수처럼. 미수가 저기 보여? 별이 빛나고 있어. 혹시 그중 하나가 너일까? 만약 그렇다면 나도 언젠가 별이 되어 내 옆으로 갈게. 그때는 늦지 않게. 그때는 용기 내서. 그때는 꼭 함께.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만 조용히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날 문득 빗소리처럼, 커피 향처럼, 라디오 소리처럼 다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1980년대 다방 문화와 신분의 벽 앞에서 좌절했던 수많은 사랑을 모티브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말하지 못한 사랑이 있나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세요.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기다릴 뿐입니다. 은하수 다방의 미숙처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쿨하게 눌러주세요. 다른 분들과 나눌 사연 있으시면 간단히 올려주세요. 제가 정리해서 함께 할 수 있게요. 감사합니다.